네, 안녕하세요. 13주차 1강 2장에 있는 매트의 응용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린 적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오늘은 미분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순간 변화율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합쳐져 있는 것을 잘게 쪼개는 과정입니다. 함수를 미분하여 생성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표현법은 우리가 손으로 수식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미분을 쓰죠. 적분의 반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오일러라는 사람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방법을 안 쓰지만 초기에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테일러 급수에서 유도가 된 방법인데 좀 오차는 좀 있어요. 그래서 1차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곳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y 프라임은 뭐 sin t 뭐 이렇게 나타나면 이것도 이게 적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일개 미방이기 때문에 우리 어 작년에 배웠던 전기 회로공학 때 미분 방정식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기 미방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변수 분리형이나 그냥 얘가 이거 뭐 y를 미분한 게 sin t면은 당연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 c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미분 방정식 1개든 2개 미방이든 뭐 3개 미방이든 고개 미방이든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게끔 간단하게 풀 수 있게끔 이 매트랩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함수는 디살브라는 미분 디퍼런셜 해 솔루션의 약자 그냥 동사형 써서 디살브로 이렇게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뭐 우리는 수식적으로 많이 어렵게 풀었었죠. 길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한 줄에 그냥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은 이렇게 매트랩에서 이러한 함수를 만들려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작성이 되었는가? 그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 이 오일러 방법이에요. 그래서 y의 tk 플러스 1은 y의 tk에다가 변한 값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죠. 원래 미분이라는 것은 f 프라임 x라고 쓴다면은 dx분의 d라는 얘기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보냈을 때 fx죠. 이게 fx 이렇게 표현되는 게 도함수였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변한 값 이걸 갖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이 오일러 방법이 이렇게 유사하게 가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한번 이건 또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때 t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델타 t만큼 증가한 새로운 시간이야. 즉 미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값. 그래서 tk 플러스 1은 tk 현재 값에다가 증분을 더해준 값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건 현재의 값. 초이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델타 t는 증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미분 방정식, 미분으로 나온 이 식을 여기다가 델타 t만큼 변한 값을 적용시킨 그러한 미분 값을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일러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 풀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의 방법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요. 0부터 파이까지 시간이 0.1파이씩 증가하고 초이값이 1인 1차 상미분 방정식 y의
y 프라임 요건 교재가 지금 이건 잘못 미스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교재가 참 좋은데 어쨌든 요거는 미스가 되어 있어요. y는 코사인 t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y 프라임으로 이렇게 프라임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코사인 t의 해답을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하여 찾으려고 한다. 상미분 방정식의 실제 풀이는 이거의 실제 풀이는 1 플러스 사인 t이다. 초이값이 주어졌으니까 완전 해가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것이죠. 실제 결과와 오일러 방법을 이용한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라 라는 얘기인 거네요. 한번 이거를 갖다 그냥 풀어볼게요. 요것의 해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건 일기 미분 방정식에 해당도 안 돼.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 다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dt분의 dy는 코사인 t죠. 원래 얘 풀려면은 쭉 길게 가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미분한 게 코사인 t가 나오는 거니까 y는 뭐야? 그렇죠. 사인 t지, 사인 t. 플러스 상수 c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그쵸? 물론 이거는 이제 변수 분리형이다라고 해서 dy는 코사인 t의 dt 양변 적분해가지고 푸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미분 연산자 이용해가지고 d 플러스 코사인 t는 0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요 d는 그러면 뭐야? d는 마이너스 코사인 t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분 연산자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dy 플러스 코사인 t는 0 해가지고 요거 푸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요렇게 푸는 요거 이항식해서 풀어야겠네, 그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초기치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y의 0은 사인 0은 몇이야? 0이죠. 0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몇이래? 1이 초기값이 1이라네. 1. 그래서 c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1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y는 1 플러스 사인 t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미방의 해는 이거다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래. 오일러 방법을 이용하고 오일러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y의 t 시간인 건데 이걸 그냥 k 플러스 1 이산신호로 표현할 때는 k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k나 n을 많이 쓰는데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값은 현재의 값에 영향을 받죠. 그것을 델타 t만큼 변동한 것이야. 그래서 델타에다가 원래의 이 오리지널 요 함수 코사인 t에다가 그만큼 델타 t만큼 지연된 것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적용을 시켜.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갖다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리고 그리고 y는 1 플러스 사인 t라는 요 그림 그려서 서로를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단 증가는 이렇게 시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그래서 y는 1 플러스 사인 t라는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y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일단 이제 내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얘를 갖다 이렇게 쓸게요. ft라고 쓸게요. fy라고 쓸까? 교재가 fy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fy는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지니까 일단은 t로 할게요. t로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코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y는 1 플러스 사인 t니까 요 그림을 그리려면은 t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지금 t를 어떻게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0.1 파이씩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4파이까지 증가를 시키라고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t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함수를 수식을 써야겠지. 그래서 y는 1 플러스 사인, 이거 사인은 함수니까 소가로 쳐야죠. 그 다음에 t 값 이렇게 대입해 줘야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플롯 해놓고는 t에 대해서 y를 그려라.
어떤 거로 그릴까? 이거를 우리 교재 이거를 동그라미로 표현했나 실선으로 했나 그 가면 없네. 동그라미로 그리면 오자 쓰면 되는 거고요. 실선을 하려면 그냥 가로 닫아도 되고 이렇게 대시해도 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y는 1 플러스 t에 대한 그래프를 작성하는 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어. 오일러의 방법은 y에 그래서 미래가 tk 플러스 1인데 시간 t는 빼겠어. 그냥 y의 k 플러스 1이라는 미래의 값은 현재의 값에 영향을 받죠. 여기에서 얼만큼 미소하게 변한 거니까 그것을 나는 델타라고 쓸래요. 델타라고 쓸래요. 델타. 델타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이 함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일러의 방법은 이 미분한 값이 코사인 t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델타 t에다가 요 코사인 t라는 요 함수를 지연시켜 얼만큼 델타만큼 지연시킨 것을 지연시킨 것을 에다가 또 델타 t를 요 놈을 곱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y의 k에다 더해줘 가지고 여기다 해주는 것이 오일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안 쓰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 이 수식 이걸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코드를 다 작성을 해야겠죠. 코드를 작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가령 내가 x는 여기 x라는 변수는 없으니까 1, 2, 3, 4, 5 뭐 이런 값이 있다라고 쳐. x를 이런 값으로 입력을 했어. 그런데 내가 만일 x1은 해가지고 x에다가 1이라는 값이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여기다 뭘 써야 돼? 이게 0번째 순서야, 첫 번째 순서야. 매트랩에서 얘는 x의 0이 아니지 1이지. c랑은 좀 여기 다른 c1랑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x의 1 써줘야지. 이렇게 써주면은 x의 1은 뭐라고 나와? 1이다 라고 나오지. 3값 세 번째 있는 값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x의 3 써주면은 x의 3은 이게 이거랑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거 5, 9, 10 이렇게 쓰면은 이런 값이 있다라고 쳐. 그러면 x의 1이라고 치면 얘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x의 값은 여기 10이라고 했나 지금? 10이면은 이거 10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x의 3이라고 치면 이게 몇 나오는 거야? 이거 아까 내 9라고 했나? 그럼 9 값이 딱 나와지는 것이. 즉 첫 번째를 x의 0이라고 표현 안 하고 0부터 카운트를 안 한단 말이야, 매트랩은. 그러니까 1부터 카운트 한단 말이지. 그러면 1부터를 갖다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수식에서 k 값이 1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그쵸? 1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k는 0이라는 거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k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얘가 순환 반복이 돼야 되네. 순환 반복이. 그래서 여기에 k를 갖다가 0이라고 쓰지 말고 초기에다가 k는 0을 써놓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로 해주면은 처음에는 k의 1값이 여기 들어가서 이러한 배열이 있으면은 y의 배열 값이 있으면 첫 번째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값이 여기 적용이 돼 가지고 이 수식에 적용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뭐 초이값을 갖다 설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시키라고 했냐면 이렇게 증가를 시키라고 했네. 즉 여기에 들어가는 이 델타라는 이 값을 그렇게 증가시키라는 얘기야. 델타라는 놈을 그래서 0.1 파이씩 증가시키라고 했어. 그래서 파이 써주고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코드를 또 작성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최적으로 나오는 코드가 이런 코드가 될 겁니다. 델타를 0.1 파이씩 증가시키라고 해서 얘를 나는 변수로 델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에 초이값 y의 이 초이값을 결정짓기 위해서 y의 1은 1이다 라는 초이값, 우리가 이제 문제의 초이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y의 1은 1이다 라고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다음에
k 값을 갖다가 여기 증가시켜야 돼. 폼은 돌려가지고. 그래서 k는 0으로 해서 또 얘도 초입값을 이니셜라이징을 해줘야겠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요 구문을 써야 되겠어요. 요 구문을 쓰기 위해서 폼을 돌려야겠지. 포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에 여기다 k는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 k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 y에 k 플러스 1은 y에 k에다가 플러스 델타에다가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코사인 t 함수가 이건 거니까 미분한 값이 이거였으니까 코사인 t라는 이 함수를 델타만큼 지연된 이 값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포구문을 돌리려면은 k를 돌리는 게 아니라 k는 계속 요거 포문만 돌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 t 값을 갖다가 이렇게 증가를 이 변이를 갖고 계속 돌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포 델타는 는 t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t는 델타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다시 포 t는 여기가 0이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델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부터 넣어줘야지. 그럼 코사인 0이 적용이 돼가지고 돼지는 거야. 이제 이 값이 오일러의 방법에 의해서 나가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t는 델타를 적용하고 델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증가를 시켜? 어떤 식으로? 0.1파이씩 증가시키는 거야. 그게 델타니까 델타씩 증가를 시켜라. 그리고 걔를 어디까지 증가시켜? 4파이까지 증가시켜라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구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폼은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왔어. k는 0이니까 이제 1 들어갔지. 1 값에다가 요거 적용해가지고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and를 구문을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렇게 돌겠네. 그래서 0.1씩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k 값이 t 값이 4파이까지 올 때까지 증가 루프를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요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플롯 t에 대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t에 대해서 y 값을 그려라. y 이거는 y에 괄호를 쳐졌지만은 아까도 여기 얘기한 것처럼 y는 해가지고 배열로 이만큼이 있을 거란 얘기야. 값이 y의 1번째,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네 번째 값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4파이까지 증가되어 있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41개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이렇게 쭉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이 값을 전체로 하나씩 알려면 y의 1 또는 y의 3 뭐 세 번째 거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거 전체를 알고 싶으면 그냥 커맨드 창에서 y 해가지고 엔터 치면 이 값이 쭈르륵 나와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그리는 거야. 그래서 t에 대해서 y를 그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뭐 실선으로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실선 딱 해주면 되는 것이야. 뭐 세미콜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 t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 델타로 해가지고 4파이까지 증가를 포르푼 가가지고 여기서 t를 커맨드 창에서 t를 갖다가 땅 치면은 커맨드 창에서 t를 엔터 치면 무슨 값이 나올까? t는 무슨 값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배열로 해서
델타부터 해서 0.1 곱하기 파이 뭐 3.1 0.3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값이 나와질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하나의 값이 나오죠. 이 포구문 계속 돈 다음에 끝에 간 것이 뭐야? t는 4파이잖아. 그래서 t는 4파이 값이 여기 나와진단 말이야. 4 곱하기 이거 뭐 4 곱하기 파이 계산해야겠지. 계산한 값이 딱 나와지겠죠. 파이는 3.14259이고 곱하기 4 해가지고 그 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그치? 곱하기 지금 이게 지금 4파일인 거니까 12점 뭐 3.14로만 해줘도 몇이 돼? 12.56 뭐 이런 식으로 나와지겠네 값이. 그치? 57이 되는지도 모르고 3.14 1592 이렇게 나가니까 12.56 뭐 이렇게 나가지겠네. 이런 값이란 말이야. 지금 딱 딸랑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t에 대해서 y를 그려야 되는데 t가 지금 딸랑 하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해버리면 이거는 에러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갖다가 맞춰줘야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달겠습니다. t는 요거랑 똑같이 가져야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0부터. 그래서 0부터 y 값이 지금 k0 들어가가지고는 쭉 들어간 거기 때문에 0부터 어떻게 증가시켜? 0.1 파이씩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4파이까지 증가하는 값 t는 이렇게 한 다음에 y를 그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y 값이 이제 플롯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 거니까 홀드라는 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플롯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홀드 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그게 싫어. 홀드 안 하고 그냥 하나로 그냥 내가 딱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걸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보기 싫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지우겠어요. 이거 작성을 해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0부터 4파이까지는 이건 작성을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건 y라고 되어 있는 건데고 여기 y랑 이거랑 겹쳐지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fy라고 쓸 거야. 그리고 얘는 ft라고 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ft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져야지 당연히. 홀드란 말을 안 쓸 거면 이거 지우고 그 바로 밑에다 써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ft는 그래서 t는 이거인 것이고 그 다음에 y 값은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ft는 마찬가지로 얘도 0부터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롯. 그 다음에 요 함수 써줘야지. 이거를 fy라고 할래. fy는 fy는 1 플러스 사인 뭐라? 그렇지. 사인 t가 아니라 이거는 ft라고 써야지. 사인 ft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롯 해놓고 t에 대해서 뭐를 그려? t가 적용된 게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t에 대해서 y를 그려라. 얘는 동그라미로 그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ft에 대해서 fy를 그려라. 얘는 실선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뭐 쓰기 귀찮으면 그냥 가로 닫아도 되죠. 그냥 이거는 디폴트로 실선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그림이 이제 나타나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게 하나의 코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각각을 설명한 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올, 클리어는 이제 전에 있었던 클로즈 올이라고 한 거는 피거가 이렇게 피거 1, 피거 2, 피거 3이 뭐 많이 있을 때는 클로즈 올 하면 되고요. 그림이 하나 있을 땐 클로즈만 쓰면 되겠죠. 다음에 물론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클로즈만 쓰면은 지우긴 지워요. 근데 다음에 그려질 때 그 순서가 이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림 피거 1, 피거 2 이런 숫자가.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면 해봐야 알아요. 모든 건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다음에 클리어 기존에 있었던 그 저장되어 있는 k나 뭐 y 값이 있으면 그런 변수들의 할당된 값을 지우게끔 하려고 클리어라는 명령을 쓴 겁니다. 다음에 델타 0.1에서 파이씨 0.1 파이씨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쓴 거고요. 초기가 할당 k값 폼은 돌려가지고는 할 거니까 된 겁니다. t는 해가지고는 델타에서 여기 뭐 대괄호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세미콜론 여기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폼은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세미콜론 해줘야지 덜 복잡해지겠지? 커맨드 창에 쭉 뜨니까 그러니까 이건 달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k 플러스 1 했고 증가시켰고 델타에다가 이렇게 요 식이 그래서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한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T라는 거 0에서 델타 해서 0.1 곱하기 파이씩 증가하라고 한 건데 0.1은 10분의 1을 의미하잖아 그쵸? 그래서 파이 나누기 10 이렇게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델타를 갖다가 0.1 파이가 아니라 0.1 델타 했던 것 같다 그치? 0.1 파이 오케이 델타를 갖다가 0.1 델타를 10으로 나눠준 거. 그럼 이건 더 촘촘하게 나눠준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림이.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다음에 4파이까지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fy는 아까 y는 1 플러스 sin t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걸로 ft로 바꿨으니까 ft로 써줘야겠지. 그 다음에 t는 0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변수 t를 갖다가 0부터 4파이까지 증가시켜라. 이게 4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플롯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엑시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뜬다라는 것이고요. 빨간 선으로 그린 이 그림이 1 플러스 사인 t라는 그런 그림인 것이야. 근데 동그라미로 그린 것이 얘는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엄청 이게 정확한 건데 이 동그라미는 이만큼 오차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혼자 한번 코드를 다 작성해봐야 돼요. 작성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업로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이그잼 2-2 이게 지금 2.6인가 봐. 예제가 그래서 2-6 1로 언더바 1로 이제 파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플롯 t 이렇게 해가지고 t라는 이 값을 설정을 안 하고 그냥 t, y 동그라미 이렇게로만 했을 경우에는 t가 지금 요 값을 갖는단 말이야. 12.56 이걸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기에 있는 이 t를 갖다가 작성을 안 하면은 얘는 에러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y 값하고 배열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 t 값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t 값은 1/41 해가지고 41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41개에 대해서 y 값도 당연히 41개여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롯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주성문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요 식은 동일한 거지. 그리고 밑에 있는 식도 동일한 겁니다. 홀드 명령을 쓴 거예요. 이거 지금 홀드 해가지고 요 그림 하나 그린 거지. 그리면은 동그라미로 나타내는 요렇게 나타나지는 게 나타나지는 거고 홀드 그 다음에 요걸 보류하고 있는 거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코드는 실제 미방에 해당되는 것이죠. FT는
미방의 해에 해당되는 것이지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ft는 1 플러스 사인 t 얘를 갖다가 플롯 해가지고 t에 대해서 ft를 그려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t에 대해서 ft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엑시스하고 홀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한 거고 어, 아까도 얘기한 걸 한 번 더 한 거고 t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t를 한번 쓰라는 얘기야. 그럼 t 값이 쭉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값이 나와지겠어? 폼은 돌다가 그렇지 4파이 값이라는 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지. t 값이 12.56이기 때문에 t 값이 고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얘는 하나의 상수 값인데 얘는 배열이잖아. 엄청 많은 1바이 41개의 값을 갖는 배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 코드처럼 0.1씩 시키면 t 행빅터가 이렇게 4파이까지 증가시키면 얘는 126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된다. 0.1씩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증가시켜야 돼? 얘기한 것처럼 0.1 곱하기 파이씩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지 y 값하고 지금 여기 있는 y 값하고 일치한다라는 얘기지. 그 개수가 즉 행벡터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t랑 y 값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k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서 40까지가 증가하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는 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 했냐면은 이제 피거라는 함수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 그렇지? 그래서 피거라는 함수를 시간 좀 지났지만은 오늘은 이제 13주차 2장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짧게 요 1강을 주로 하고요. 2강에서는 연습 문제만 풀 테니까 좀 지루해도 껐다가 아니 좀 중지했다가 다시 듣고 중지했다가 다시 들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1강 끝내고 또 이거 설명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치? 이거 끝내고 빨리 끝낼게요 오늘.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피거라는 함수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피거 1 해가지고 플롯 한 거야. t와 y에 대해서 여기 t와 y에 대한 요거 하나 그림 그리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거를 동그라미로 그리라는 얘기인 것이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피거 1이지 이게 피거 1. 그 다음에 피거 2는 이거 1 플러스 사인 t를 플롯 하려고 하는 거야. 피거 2 해가지고 ft는 이렇게 설정하고 fy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한 것이죠. 얘는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거 말고 이제 창 하나 이렇게 윈도우에 4개 서버 플롯이라는 명령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하면 되고요. 또 지난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오늘 이제 이번에 또 했죠. 오일러 01이라는 게 아까 됐던 거고 이거는 오일러 2야. 피거라는 함수 이용해 가지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0.1 파이씩 증가시키거나 10분 파이를 10분의 파이로 나눠서 한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변수를 지금 여기에서는 x로 써놨어요. x k가 여러분들이 k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이제 t 대신에 x로 해가지고 이게 했던 거네. 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도 그림이 피거 1, 2로 해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코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특이한 거 요거 하나 바꾼 것 같은데, 그쵸? 아까 거랑 그치? 그거 바꿔서 해본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과거에 했었던 내용이지만요. 2017년에 했던 내용인 건데요. 홀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두 그림을 비교해라 라고 해가지고 피거 함수 빼고 하나의 화면에 이거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홀드 명령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동그라미로 그린 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실선으로 해서 나타난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더 보기가 좋겠지. 하나의 명령어 플롯에다가
뭐 ty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ft f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이 화면이 다 뜨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다면은 그렇게 떠도 상관없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면은 이렇게 홀드 명령어 쓴다라는 거를 보류시키고 그 다음에 보류를 해제시키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호를 해석하는데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대신 지금 사용한 오일러 방법을 이용한 상미분 방정식 풀이는 그림과 같이 실제 해와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점 유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드 명령을 이용해서 두 그림을 비교한다라는 얘기 해놨습니다. 수정된 오일러의 방법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 안 된자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아닌가? 여러분들 계속 켜놓고 있으면 좀 힘든가? 직장에서? 네, 2강으로 옮기겠습니다. 네.